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나이 드신 여자 이름 하나를 제가 실제 이름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풀이할 이름은 여자분이고요, 본명이고요, 성씨가 이씨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맑은 숙자입니다. 생년월일은요, 생년월일 1988년 8월 25일 13시 50분입니다. 음력으로는요 1988년 7월 14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는 썸머타임을 실시를 했습니다. 썸머타임이란 일광전략제라 해가지고 1시간씩 뒤로 늦췄어요. 그래서 사주를 뽑을 때는 1시간 당겨서 이렇게 사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시 50분은 미시인데 12시 50분에 와서 오시로 봐야 됩니다. 오시. 차고 없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썸머타임을 보질 않고, 예를 들자면 88년도 이 시기에 이시로 사주를 뽑아버리면 사주를 잘못 뽑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썸머타임이 어쩌다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뭐 계속 진행이 되죠. 썸머타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사주 구성을 좀 하겠습니다. 왜 사주 구성을 하느냐? 이름을 지을 때, 풀이를 할 때 그 사주에 필요한 오행, 즉 자원오행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사주를 구성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사주를 볼 줄 모르면 이름을 지을지 모르고 또한 이름 풀이도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진, 경신, 용띠라고 했죠. 그리고 7월, 신월, 임자, 자일, 그 다음에 병오, 옷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기둥이 4개고 글자가 8자다, 발자다, 이런 썼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보입니다만 바로 일반인 분들은 육친을 좀 정해야 돼요. 육친은 항시 사주를 표현할 때는 일간인 당사자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국화, 내가 극하고 음양이 같으니 편제다. 수국화, 내가 극하고 음양이 틀리니 정제다. 금생수,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같으니 편인이다. 금생수, 신금도 뭐 지지의 신금, 경금 비슷합니다. 금생수, 편인이다. 나를 생하고 음양이 같으니. 같은 수기운이죠. 자수, 급제다. 음양이 틀리니. 그 다음에 토극수, 토극수, 나를 극하고 음양이 같으니 편관이다. 여기도 같은 진토 토입니다. 편관이다. 육친을 이렇게 딱 써보는 겁니다. 사주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일반인 분들 이렇게 써서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력 7월 달에 임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임수 기운으로 태어난 이 사주가 억부용신으로 봐서 신 강하냐, 신 약하냐, 신 왕이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자, 나를 돕는 원인 금생수를 도와요. 또 옆에 위에서 금생수를 도와요. 같은 수기니까 도와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신자진, 신자진이라고 삼합이나 삼합. 삼합의 기운은 상당히 유력이 강해요. 그래서 삼합 기운으로 나를 돕기 때문에 상당히 사주가 신앙한 사주다. 신앙한 사주다. 이 신앙한 사주는요, 강한 임수를, 나를 나타낸 임수를, 기를 자연스럽게 빼줘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을 빼주고 화기운으로 빼준다. 이런 수복화. 그래서 목화를 자원오행으로 본다. 자원오행으로 본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또 이름 풀이를 할 때 자원오행, 사주에 맞는 오행이 목화가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목화를 자원오행으로 본다. 먼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풀이를 해볼 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미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이름이에요. 옛날에. 요즘 뭐 이름을 지러 왔는데 미숙으로 이름을 지어줬다.
욕으로 먹죠. 그래서 그런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 한 50대, 뭐 60대 많습니다. 아름다운 미자, 숙자. 근데 미자가 들어간 이름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끝에 이렇게 숙자로 연결되는 건 없다. 그 이름을 요즘은 뭐 여자 이름에 숙자 끝에 넣어달라고 하신 분은 안 계세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좀 옛날 이름이다. 옛날 이름이다. 옛날 이름 이 미숙인데 이 획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한문으로 이 씨는 7획이에요. 9획이에요. 미는 이자는 그다음에 12획이고, 자 그다음에 한글 발음을 봐야 돼요. 한글 발음은 이는 토예요. 토. 미자는 수예요. 그다음에 숙은 금이에요. 그다음에 자원호행은 이는 목이에요. 자원호 아까 자원호행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호행 미는 토예요. 토. 여기 수다. 여기서 숙자, 삼수변 들어가는 건 이제 물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 물숫자. 물숫자는 원래 4액이에요. 근데 이게 3은 3액이죠. 그런데 이게 플러스, 삼수변이 있는 한자는 무조건 플러스 1을 해서 4액으로 보고, 획수를 계산한다.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은 숙자가 11액으로 되어 있어요. 11액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름을 칠 때 원액수로 따지는데, 그 잊지 말아야 돼요. 원액수로 따지는데 12억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음양이 맞는가. 음양은 한자 획수가 홀수, 짝수 섞였으면 되는 겁니다. 홀수, 짝수 섞였으면 좋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토수, 금이죠. 자, 한글 발음이죠. 한글. 토수금. 토와 수는 정반대입니다. 물의 흐름을 토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수와 금은 금생수로 상생입니다. 그래서 성씨에서 이 미로 이어지면 상극이기 때문에 안 맞다. 받침이 없는 성씨이기 때문에 받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자원호행이라죠. 자원호행에서 목, 토, 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화가 필요한데 토수예요. 정월두당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자원호행도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런 게 있어.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있죠.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거는 획수를 따지는 거요. 9와 12, 21. 이름 첫자와 두 끝자.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 첫자, 16.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 끝자, 19. 그 다음에 전부 세 개 합친 거, 28. 네, 숫자, 수. 자, 원격 21수, 16수. 21수는 부규, 공명, 지상격이 있고, 16수는 등만격이라고 해서 아주 좋아요. 근데 흉수죠. 이거는 19수와 20수 흉수요. 흉수. 81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흉한수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정격 말년을 낳았던 28수는 파란격이라고 해서 대단히 흉하죠. 이름의 기본인 원격, 형격, 있게 정격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름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숙의 이름은요, 상당히 중요한 다른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자, 미자와 숙자는 성명학에서는요, 불용한자다. 불용한자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불용한자는, 이름을 지을 때, 임명용 한자 범위에서 이름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8,421자로 돼 있어가지고, 1991년 4월 1일부터 이제 제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름 원칙과 사주에 맞는 한자를 골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자 중에서는 아주 뜻이 나쁜 한자도 임명용 한자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임명용 한자요. 그런 건 전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뜻이 좋아도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들이 불용한자예요. 그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름다운 미자, 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아름다운 미자, 숙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자를 사용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 그러느냐? 아름다운 미자는 아름다운 글자가 들어 아름다운 미자니까 좋아야 되는데 뜻을 보면 성품이 온순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다 좋은데 다정다감하죠. 좋은데 그 허영심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지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와의 그 이혼을 하기 쉽다. 이런 한자예요, 이게요. 그리고, 초년 시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 고독한 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정을 살면서 한 파란 곡절 한번 꼭 긁는다, 이게. 겪는다, 파란 곡절. 그리고 배우자 기운을 하향시킨다, 배우자 기운요. 제일 중요하죠, 배우자 기운. 아까 이혼을 하기 쉽다, 배우자 기운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일정일 때 수술을 꼭 한 번 한다더라, 수술. 그죠?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계가요.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물론. 근데 맑은 숙자는 뭐냐? 성품이 고결해요, 고결. 그 다음에 착해요. 그러나 자존심 매우 강하고, 육친에 덕이 없다고 그래요, 육친이요. 육친에 덕이 없다. 육친에 덕이 없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기운이 없어요. 약해요, 좀. 그래서 애정사가 좀 복잡하고, 부부 불화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별수가요. 이별수가 있다. 그러면 이별수가 있으면 이혼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맑을 숙자도 대단히 불리하다. 근데 이름에 더더군다나 이분은 아름달 밑자 숙자 두 개 글자가 전부 다 불용한자예요. 불용한자요. 대단히 불리한 한자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미자가 중간에도 있지만 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달 미자나 숙자가 들어가신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기운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더더구나 이 이름은 아까 모든 거 다 안 맞죠. 음양만 맞고요. 그런데다가 다 맞더라도, 이름의 기본 원칙이 다 맞더라도 미자나 숙자가 들어간 이름은 불용한자이기 때문에 사실 개명을 해야 된다. 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한 가지 예로 좀 유명 그 연예인들 중에서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세요. 아름달 미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름달 미자는요, 연예인 중에서 스타덤에 꼭 올라요. 얼굴도 예쁘시고, 뭐, 스타일도 좋고, 스타덤에 꼭 오르고 그러는데, 배우자 기운을 떨어뜨리고, 뭐, 이게 좀 고독한 한자이고, 그 다음에 파란 곡절을 겪는다. 남편 기운을 떨어뜨린다. 이혼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 한번, 제 말씀이 끝나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누구누구. 요즘만 뭐 이름이 없지만은, 조금 나이 드신 분 중에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숙자도, 맑은 숙자도 그런 분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선생님, 제 주변에 아름달미 숙자 이게 들어가신 분들 아주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답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다 살아봐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미리 그렇게 판단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름이란 전체 운세의 30% 정도다. 30%. 자, 30, 70%가 있잖아요. 나머지. 이거는 뭐냐? 사주가 35%고, 후천적인 사항이 35%다, 이게. 그래서, 이름이 설사 이렇게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사주가 굉장히 좋구나. 그 다음에 후천적인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게 이름이 묻혀서, 그렇게 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30%를 조금 빨리 알아서, 그만큼 확보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숙의 이름을 설명을 드립니다.